당신은 밤늦은 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후회, 그 단어는 작지만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어떤 이는 후회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당신은 왜 그 순간들을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걸까요? 왜 매번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불안이 밀려오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또다시 후회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비관주의 철학의 거장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며 그 욕망이 우리를 후회로 이끈다. 우리는 후회의 심리학을 파헤치고 당신이 왜 늘 후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도 준비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왜냐하면 후회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자아로 이끄는 스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먼저 후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봅시다. 후회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벌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몇 년 전 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 일이 당신의 열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낍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한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립니다. 이 모든 순간들,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더 행복했을까? 쇼펜하우어는 후회의 뿌리를 인간의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로 보았죠.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큰 성공,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속박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선택을 하면 다른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사라진 가능성이 바로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후회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건 큰 결정이었을 수도, 사소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을 자유, 의지의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은 욕망, 두려움, 그리고 무의식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보았죠.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순간, 정말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신은 이미 욕망과 두려움의 포로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후회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선택의 역설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선택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어떤 커피를 마실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심지어 어떤 사람과 인생을 나눌지,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 자유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압도되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봅시다. 구매 후 다른 모델의 리뷰를 보며 그걸 샀어야 했나? 라고 후회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패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의지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는 욕망의 엔진으로 보았죠. 우리의 의지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더 나은 것은 결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항상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제된 가능성은 우리의 뇌에서 잃어버린 기회로 각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잼 종류가 6개일 때보다 24개일 때 사람들이 더 망설이고 구매 후에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선택이 많을수록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은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늘 후회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단순히 논리나 이성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죠. 대신 우리의 무의식, 과거의 상처, 사회적 기대가 얽혀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욕망의 굶주린 존재.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더 나은 직업, 더 깊은 사랑, 더 큰 성공. 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갈망이 바로 후회의 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새로운 관계, 승진, 혹은 꿈꾸던 여행. 그걸 얻기 위해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마침내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주, 심지어 며칠 뒤 그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의지의 맹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 목표가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곳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길을 갔어야 했어.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 즉 욕망의 맹목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 가족, 혹은 소셜미디어가 심어준 욕망인가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 소음을 끊임없이 증폭시킵니다. 인스타그램은 당신에게 완벽한 삶을 보여주고 광고는 당신에게 더 나은 제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최근에 내린 선택들, 그건 정말 당신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압박, 혹은 두려움에 떠밀린 결정이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후회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묘사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내면의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관찰자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에 휩싸였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불안에 휘둘려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관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선택은 정말 내 욕망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박인지. 쇼펜하우어는 이 관찰의 힘을 직관적 통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으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후회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용적인 첫걸음을 제안합니다. 오늘 10분 동안 조용한 공간에 앉아서 당신의 최근 후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 후회를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그 후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그 선택을 왜 했는지,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이 작용했는지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연습은 당신을 내면의 관찰자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너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후회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했지만 그는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남겼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의식적 선택입니다. 의식적 선택이란 당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쇼펜하우어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욕망의 기원을 파악하라. 선택을 하기 전 이렇게 자문하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외부의 기대인가?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직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직업이 당신의 가치관과 맞는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돈 때문에 끌리는지 따져보세요. 가능성을 제한하라. 선택의 역설을 기억하세요. 너무 많은 선택지는 후회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모든 가능성을 고민하기보다는 당신의 핵심 관심사 2개에서 3개로 범위를 좁히세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이 자유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여라. 모든 선택은 손실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A를 선택하면 B는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행 대신 경력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가져온 가치를 인정하고 잃은 기회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원칙들을 실천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면의 관찰자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건 정말 나의 길인가? 이제 실용적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
가치 기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핵심 가치를 적고 그 선택이 그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점수를 매겨 보세요. 이 간단한 도구는 당신의 결정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후회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완벽한 만족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죠. 중요한 건 후회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후회가 스승이라고. 그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인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더 깊이 알게 한다. 후회와 화해하려면 먼저 후회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후회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후회한다면 그건 당신이 이제 더 나은 사랑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잃은 기회를 후회한다면 그건 당신이 더 큰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후회와 화해하는 세 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후회를 인정하라. 후회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해. 그리고 그건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인정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교훈을 찾아라. 모든 후회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경험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한계, 혹은 당신의 진짜 꿈을 발견했나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줘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영원한 현재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이 단계들을 실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연습을 통해 당신은 후회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5분 동안 당신의 후회를 적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 후회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 후회와 화해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의 본질, 선택의 역설, 욕망의 덫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관찰자가 되어 후회를 줄이고 의식적 선택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회와 화해하며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자유는 외부의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내면의 소음, 욕망의 맹목성, 그리고 후회의 굴레를 넘어섰을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완벽한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한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건 당신의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에 휘둘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건 후회를 스승으로 삼아 더 현명하고 더 용기 있는 자신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후회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선택을 의식적으로 내려보세요.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의 진짜 내면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후회의 굴레를 깨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의 진짜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후회를 스승으로 삼는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내면의 비밀을 탐구할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자유로 이끌기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